실리콘 인공 유방 보형물은 바깥쪽 부분에서 브레이저를 잘 착용하기만 하시면 반영구적으로 형태가 보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거나 몸 동작에 따라서 가슴이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브라를 착용하지 않으면 보형물이 밑으로 미끄러지거나 보형물 위쪽에 올려져 있는 유선 조직이 또 아래로 처질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 후에 10년, 20년 뒤에 내가 할머니가 되면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가슴 확대 수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언젠가 제가 이걸 보형물을 빼야 하지 않나요? 20년, 30년 이상 갖고 있으면 할머니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또는 20년 전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이후에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슴은 나이가 들면서 좀 처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을 겪거나 체중의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면 윗가슴은 꺼지고 아래쪽으로 조직이 늘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유선 조직은 쿠퍼스 리가먼트라고 하는 유지인대가 있습니다. 이런 쿠퍼 유지인대가 안쪽의 조직들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 밝혀진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논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유선 조직 주위를 감싸고 있는 주변 조직에도 단단한 유지인대들이 이런 조직들을 그 자리에 있게끔 유지를 해주는 목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선 조직이 위축이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임신 출산을 겪게 되면 유선 조직이 상당히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또는 거기보다 더 작아지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윗가슴이 움푹 꺼져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조직이 작아진 상태에서 중력의 영향과 위아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직이 아래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유선 조직이 늘어지면서 가슴이 처지는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면 보형물이 이 유선 조직을 아래쪽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처진 가슴이 봉긋한 예쁜 가슴으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이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면 유선 조직과 달리 실리콘 인공 유방 보형물은 형태의 변화가 없이 볼륨의 감소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바깥쪽 부분에서 브레이저를 잘 착용하기만 하시면 반영구적으로 형태가 보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고 운동을 하거나 몸 동작에 따라서 가슴이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브라를 착용하지 않으면 보형물이 밑으로 미끄러지거나 보형물 위쪽에 올려져 있는 유선 조직이 또 아래로 처질 수가 있겠죠. 영구적인 것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는 수술을 하기 전과 다르게 브레이저를 잘 착용하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슴의 볼륨이 커지게 되면 브라와 같은 서포트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생활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가슴 확대 수술 직후 그리고 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브레이저 착용을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보형물이 가슴의 조직이 많이 움직여질수록 아래로 처지거나 보형물의 위치가 이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피막과 우리 몸의 조직들이 마치 유지인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슴의 처짐이랑 움직임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동안에 브레이저 착용 없이 반복적으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면 가슴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레이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주무실 때든 낮이든 활동을 많이 할 때 적절한 브레이저를 잘 착용하신다면 가슴의 보형물 위치는 많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가 크게 바뀌는 임신 출산 기간 동안에 유선 조직의 크기 변화나 조직의 상태 그리고 콜라겐의 상태가 확 변하게 되는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이미 지난 이후에 보형물이 들어가서 유선 조직을 잘 서포트 해준다면 가슴이 많이 처지는 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게 되면 체중이 감소하고 지방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점점 얇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브레이저를 잘 착용하고 보형물 위치가 잘 유지된 채로 오래 지내시게 되면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한 분을 재수술할 때 보면 조직의 상태도 건강하고 가슴의 모양도 잘 유지가 돼 있으신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가슴 안에 들어있는 실리콘 유방 보형물은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파열이 생기거나 보형물의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수술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논문에서도 보듯이 10년, 20년 동안 파열되는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가슴을 잘 관리하시고 브레이저를 잘 착용하신다면 보형물의 크기는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선 조직도 어느 정도 늘어질 수가 있지만 가슴에 아무런 볼륨이 없을 때는 유선 조직이 아래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점점 더 유두와 가슴 밑 조직이 아래로 처지지만 보형물이 들어가서 유선 조직을 잘 받쳐주는 상태에서 브레이지어를 착용한다면 이런 유두가 아래쪽으로 늘어지거나 유선 조직이 아래쪽으로 늘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지 않은 처진 가슴과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이후의 처진 가슴의 경우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이후가 훨씬 더 가슴의 노화나 처짐이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슴 확대 수술을 했다고 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만큼 가슴이 아래로 많이 처지거나 늘어지는 일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대 수술을 하기 전에 유선 조직의 볼륨은 적으신 분들은 100cc 정도, 많으신 분들은 300cc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는 한쪽에 300cc 정도의 보형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슴을 구성하고 있는 볼륨의 절반 이상이 보형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보형물은 크기 변화 없이 어느 정도 장기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보형물에 파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한 형태로 유지인대와 같은 피막으로 잘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가슴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처짐 없이 잘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또는 20년 지난 분들이 왜 재수술을 받으러 올까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촉감이 부드러운 요즘 최신 보형물이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형태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가다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슴이 너무 크면 인위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술하기 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수술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이즈 자체를 너무 벗어나는 형태로 크게 하지만 않으시면 동년대에서 수술하신 분들과 다 같이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들 크고 예쁜 가슴을 계속 유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슴 확대 수술을 고려하실 때는 너무 긴 기간 동안에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추후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너무 과한 볼륨이 인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잘 맞는 자연스러운 모양과 자연스러운 크기를 선택해서 수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할머니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 후 장기간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